하하 저 일반놈은 스펙 달려서 겸상을 못하겠어? 내 말이 AOD도 없고. 그래봤자 너는 돼지잖아. 어? 안녕하세요, 이스비입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다음 주에 새로운 아이폰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가 뭐냐면 한날 저희 PD님이랑 같이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아이폰 프로를 쓰던 PD님께서 다음 아이폰은 일반형으로 넘어갈까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플래그십이나 프로면 프로, 울트라면 울트라 이렇게 좀 고성능을 쓰시는 분들은 계속 그 제품, 그 라인업을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딱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든 생각이 그거예요. 저 같은 경우 리뷰를 위해 그냥 대부분 리뷰용으로 신제품을 바로바로 가격이 어떻게 됐든 투자한다 생각하고 구입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 구매자분들이 뭐 핸드폰 하나에 요즘 뭐 100만원에서 200만원에 달하는 스마트폰을 사실 덜컥 구입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PD님도 지금 20대죠? 네, 20대이시고 더 현실적인 의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아이폰 프로에서 일반형으로 바꾸기로 결심한 이유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들어오시죠, PD님. 녹음 누르셨죠? 네. 자, 그럼 저희 PD님, 많은 영상에서 보셨을 수도 있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섭 채널에서 PD로 근무하고 있는 PD입니다. 아니, 유희왕 PD라고. 유희왕 PD입니다. 네, 그만큼 전자기기를 많이 좋아해서 많이 엄청 구입을 하시잖아요. 유희왕 카드처럼 막 긁은. 그 정도는 아닌데, 거의 월급 들어오면 거의 카드값으로 나가는. 아니 월급 들어오면 이제 적금 들 거 들고 여유분을 조금씩 모아서 이제 사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일단은 전자기기를 좋아하신다. 그럼 이제 저희 이제 유희왕 PD님은 지금까지 이제 핸드폰의 역사를 짧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번에 저희 똥물리의 PD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시거든요. 네, 저는 일단 처음에는 갤럭시 S2로 네. 이제 스마트폰을 처음 샀었고, 그 진짜 명기잖아요, 명기. 그죠, 명기죠. 그거는 던져도 안 부서진다는 그 정도로 명기. 사실 갤럭시의 역사에서 엄청난 획을 그었던 그 제품이죠. 걔 롬질도 옛날에 많이 했던 거 아시죠? 네, 저도 많이 했었어요. 네. 롬질 한번 하면 이제 새 폰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핸드폰은 어떤 거셨죠? 다음은 이제 아이폰 6. 아이폰 6. 아마 아이폰 6의 판매량이 지금까지 판매된 아이폰 중에서 판매량이 진짜 거의 한 탑 5? 탑 3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바꿨을 시기일 거예요. 네. 그때 PD님은 왜 아이폰 6로 왜 갤럭시를 쓰다가 아이폰으로 넘어가셨죠? 그때 갤럭시 쓰다가 주변 친구들도 이제 아이폰을 점점 많이 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때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것들밖에 없었는데 네. 그걸 왜 쓰는 거지? 좀 궁금해서 네. 그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족하셨나요? 그 당시엔 좀 불편했어요. 아, 진짜요? 갤럭시에서 아이폰 넘어가니까 좀 많이 불편하긴 했었어요. 그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걸로 바꾸셨죠? 갤럭시 S6 엣지로 넘어갔었어요. 그것도 삼성의 이제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레전드 폰이죠. 그쵸. 그때 엣지가 처음 나왔지 않나요? 맞아요. 그때 이제 엣지가 처음 적용돼서 막 뭐 옆에 뭐 오만 기능들도 들어가고 저는 이제 다 좋은 폰만 썼습니다. 좋은 폰, 레전드 폰. 레전드 폰들만 이제 근데 골랐어요. 레전드 폰인데 저희 똥물리의 PD님처럼 막 그런 레전드 폰은 안 쓰셨나요? 그런 의미로 레전드는 안 썼죠. 그런 의미로 레전드는 안 썼다. 똥물리에는 아니었죠, 저는. 그리고 그 다음 폰은 뭐죠?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핸드폰을 다 중고로 구매를 했어요. 새 거를 구매한 게 아니라. 왜죠? 이제 핸드폰을 굳이 좋은 걸 쓸 필요 있을까? 최신 폰을 쓸 필요 있을까 해서 중고로 사면 싸니까 아이폰 6S로 바꿨습니다. 근데 왜 또 이제 갤럭시에서 아이폰 갔다가 갤럭시로 갔다가 왜 다시 아이폰이죠? 그 폰이 이제 군대에서 이제 핸드폰 반납하고 묵혀두고 하니까 너무 느려진 거예요. 나올 때쯤 되니까 너무 느려졌어요. 지금은 이제 갤럭시도 이제 워낙 좋아져갖고 아닌데 옛날에는 아이폰은 오래 써도 그 속도가 유지된다. 갤럭시는 오래 쓰면 이 안드로이드의 특성상 오래 쓸수록 더 느려진다. 네. 그런 말이 있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S6 엣지랑 아이폰 6S랑 사실 이제 거의 동세대 폰이거든요. 네, 네. 근데 6S를 엄청 저렴하게 구입했는데도 핸드폰이 되게 성능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아이폰을 쓰나 싶어서 이제 그 아이폰을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삼성이 잘했으면 엑시노스가 지금의 애플 실리콘만큼 되지 않았을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때 삼성 프로세서의 이름이 뭐 허밍버드인가 그거였거든요. 네. 애플에서 그거를 가져다가 이름을 바꿔서 썼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6S를 쓰시고 그 다음 폰은 뭐죠? 그 다음 폰도 이제 중고로 구매했어서 이제 아이폰 10R. 근데 또 이제 여기서 특징이 있는 게 다시 갤럭시로 안 가시고 아이폰으로 가셨어요. 네. 왜 아이폰으로 하셨죠? 그때 6S 때 제가 너무 잘 썼던 것 같아요, 핸드폰을. 그게 되게 오래 써도 성능이 되게 유지되고, 그리고 심지어 중고로 샀는데 중고가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아이폰에 이제 그때는 완전히 적응을 해버렸다.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폰은 어떤 걸로 바꾸셨죠? 그 다음 폰은 이제
제가 6S에서 10R로 네. 넘어갔던 게 네. 이제 6S는 홈 버튼이 있고 이제 네. 노치가 없고 하는 형태였잖아요. 근데 10R은 이제 노치가 있고 홈 버튼도 네. 없어졌잖아요. 네. 이거를 너무 써보고 싶어서 넘어갔던 거였는데 네. 네. 그걸 쓰고 나니까 네. 이제 또 듀얼 카메라가 너무 써보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서 같은 라인업에 있던 10R에서 10S로 넘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폰은 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거의 이제 대학교 끝나갈 때쯤에 이제 돈을 버는 시기가 되니까 네. 새 폰을 이제 사고 싶은 거예요. 아, 이제 중고의 세대에서 이제 벗어나보고 네, 싶다. 이제 아이폰 13 프로가 그때 네. 이제 나왔어서 네. 바로 쿠팡으로 그냥 네. 제일 빨리 살 수 있는 걸 사서 그때 썼었습니다. 그래 아이폰 13 프로는 만족하셨나요? 아이폰 13 프로도 너무 만족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쓰는 폰으로 바꾸게 된 거죠. 그때 뭐 차익은 좀 많이 들었었나요? 그 14 프로 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맞아, 핸드폰 가격이 많이 네, 올랐어요. 핸드폰 가격이 또 올라서 한 4, 50 더 썼던 것 같아요. 팔고 4, 50 정도 보태서 새 폰 샀던 것 같아요. 그건 너무 큰 손해 아닌가요? 근데 이제 핸드폰을 한 네. 3년을 썼다 예를 들어서 3년을 네. 쓰면은 새 폰 살 때 또 170 이렇게 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3년 쓴 폰은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중고로 팔아도 많이 못 건지잖아요. 그래서 한 4, 50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차액이 100만 원이잖아요. 예, 예. 그럴 바에는 이제 1년에 한 40만 원씩 정도 내고 새 폰을 계속 쓰는 거죠. 약간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합리화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제 아이폰에 완전 정착을 해버리신 것 같아요. 네, 이제는 거의 계속 아이폰만 쓰고 회사에 있는 갤럭시 폰들을 이제 가끔씩 좀 써봤거든요. 좀 너무 여기 적응된 건지 약간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이제는 앱등이가 되어버렸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갤럭시가 더 편한 기능들은 좀 많거든요. 사실 이거는 적응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이제 갤럭시로 쓸 생각은 없으시다. 네, 이제는 계속 네. 아마 아이폰 쓰지 않을까. 요게 20, 30대의 현실입니다. 요즘은 사실 다 좋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필요한 편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 거지. 뭐 무조건 편의 기능이 많다고 해서 더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손에 익은 게 편해서 대표님도 카메라 다 소니만 쓰시잖아요. 그죠. 약간 그런 느낌? 네. 이제 저희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했을 때 항상 저희 PD님이 아이폰 13 프로, 14 프로를 구입하셨는데 아이폰 16으로 바꾸실 때는 프로가 아닌 일반형을 구입한다고 하셨어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가격 차이가 제일 큰데 15 기준으로 네. 일반형보다 프로가 30만 원 더 비쌌거든요. 제일 네. 작은 용량으로 했을 때. 네. 30만 원을 더 내고 살 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128기가는 솔직히 못 쓰겠어서 네. 256으로 보통 구매하는데 네. 그러면 또 이제 더 가격이 훨씬 비싸지니까 솔직히 가격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아, 가격이 가격적인 네. 부분이 이제 핸드폰 가격이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차라리 그 돈을 아껴서 어차피 다 쓰지 않는 기능인데 네네. 좀 더 이제 합리적으로 구입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바뀌신 거죠. 네, 일반형을 사면 아까 30만 원 더 싸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256으로 올라도 프로보다 더 싸고 256으로 올리고 플러스로 가도 프로보다 더 싸요. 그럼 프로가 주는 가치보다 나는 그 돈으로 용량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더 낫다. 네. 딱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게 그거였어요. 이게 저도 이제 프로 시리즈나 여러 가지를 써보면 알겠지만 이제는 태블릿뿐만 아니라 뭐 노트북도 120Hz가 기본인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네. 저도 아이폰 프로를 쓰다가 한 번씩 이제 저전력 모드로 하면 이제 60Hz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아, 고정이 네.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쓰면 역체감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PD님이 지금 프로에서 일반형으로 넘어갔을 때 적어도 아이폰 16에서는 60Hz가 그대로 들어간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을까요? 120Hz 들어가는 핸드폰이 그렇게 막 많지가 않을 때 네. 그때는 상관없었는데 네. 이제 저만 60이면은 네. 엄마 폰도 120, 아빠 폰도 120, 동생 폰도 120, 친구 폰도 120인데 네. 제 폰만 60이니까 네. 이 부분은 좀 많이 아쉬울 것 같긴 해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적응의 문제 아닐까. 그 다른 이제 매직 마우스 분 네. 매직 마우스 분 또 14 프로에서 15 일반형으로 넘어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람마다 좀 전자기기에 엄청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면 그렇게 넘어가도 크게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저희 PD님은 이제 못 견디겠다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뭐 갈아타기를 하실지 이건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그게 가장 걱정되고 또 카메라 화질이 떨어지는 거 그거는 또 어떨까요? 그 광각은 거의 이제 비슷한 카메라가 들어가잖아요. 뭐 조리개 숫자 좀 다르고 하긴 한데 그리고 이 프로랑 일반형의 가장 큰 차이가 망원 카메라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 망원 카메라를 거의 안 쓰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이제 초광각이랑 광각 위주로만 쓰시나요? 네, 원래는 많이 썼거든요. 제가 이거를 써보니까 14 프로에 오면서 광각 카메라가 4,800만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2배 줌이 디지털 줌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제가 주로 이 광각 카메라 쓸 때가 인물 사진에서 음식 사진을 찍거나 다른 사람을 찍어주거나 할 때 많이 쓰는데 보통 제가 선호하는 화각이 한 50mm 정도거든요. 2배 줌 정도인데 네. 이게 3배 줌으로 예를 들어서 앞에 음식이 있다 치고 이게 3배 줌으로 찍으려면은 네. 이렇게 해서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근데 사실 이제 세배줌은 좀 이렇게 많이 가야 되긴 네, 해요. 2배 줌으로도 이제 인물 모드 찍을 수 있으니까 한 이 정도면 찍을 수 있어요. 이제. 그죠. 이 정도로 찍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진을 전부 다 2배줌으로 찍는 거예요. 2배줌은 사실 망원이 필요가 없는데 그죠. 이제 다음에는 또 이제 5배 망원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더 안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망원 카메라에서 제가 또 정이 한번 떨어졌던 게 이 네. 망원 카메라에 먼지가 들어가요. 왜요? 이게 제가 1년 쓸 때는 몰랐는데 2년 쓰니까 이 망원에만 먼지가 들어가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검은색 점이 생겨요. 13 프로를 지금 제 네. 여자친구가 쓰고 있거든요. 네. 2, 3년 정도 썼는데 그것도 망원 카메라에만 먼지가 있어요. 이상하게 망원 카메라에 먼지가 들어가는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능도 아쉽지 않을까요? 저희 PD님들 중에서 그나마 모바일 게임을 하시는 게 PD님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게임에서의 성능 차이가 조금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15가 나온 시점에서도 14 프로 쓰고 있을 때도 특히 뭐 게임할 때 성능이 부족하다든지 네. 그런 느낌이 들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일상적인 생활에서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또 그것도 있어요. 이게 일반이 가격이 무조건 저렴하다고 해서 그것만 장점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또 일반형의 장점도 있거든요. PD님이 느끼셨을 때 프로에서 일반형으로 갔을 때 얻는 장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셔서 이제 그렇게 이제 바꾸려고 생각하신 걸까요? 솔직히 엄청 큰 장점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급이 낮은 핸드폰이니까 그런 큰 장점이 없지만 아까 앞서 말했듯이 가격이 있고 네. 가격이 몇십만 원, 한 3, 40만 몇십만 원 차이 나고. 나고 네. 무게도 이제 티타늄으로 오면서 많이 차이가 줄어들긴 했지만 무게도 차이가 좀 나고 아, 무게는 근데 진짜 많이 차이 나요. 그리고 보니까 두께도 티타늄으로 오면서 차이가 더 나더라고요. 원래는 프로랑 일반이랑 0.05mm 차이여서 사실 거의 못 느끼는 거였는데 네. 0.45mm가 차이 나더라고요. 더 얇아요. 네네. 확실히 얇아요. 그리고 이제 프로만 원래 가지고 있던 기능들이 네. 일반형에도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아이폰 16의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네. 애플 인텔리전스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핸드폰도 많이 발전됐다 보니까 프로의 기능들을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는 다 넣어주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20Hz를 안 넣어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핵심인데 그거까지 넣어줘 버리면 진짜 프로를 안 구입할 것 같거든요. 만약 진짜 프로모션이 들어가면 네. 프로보다 일반형 사실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 애플 AI도 이제 15에서는 다 될 거고 USB-C도 들어가 있고 음. 많이 차이 나던 게 좀 줄어들었고 네. 하지만 가격은 여전히 많이 차이 나다 보니까 네. 일반형의 메리트가 그러면서 좀 더 생긴 게 아닐까 싶어요. 가성비 폰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카메라는 카메라를 2대나 쓰고 있어서 네. 사실 핸드폰을 찍는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기대가 됩니다. 16으로 바꾸실 거죠? 16 시리즈로 넘어가긴 할 건데 네. 솔직히 사기 전까지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아, 왜냐면은 그러니까요. 제가 14를 살 때도 네. 일반형을 살려고 했었어요. 아, 그때도 근데 이제 발표해서 갑자기 다이나믹 아일랜드리 뭐니 해버려가지고 네. 프로를 강매당했죠. 이제. 강매당했다. 강매당해버렸어요, 아. 진짜. 근데 키노트를 보고 지금까지 루머대로라면 일반형을 구입하실 거고 네, 네. 이 지금까지 나온 루머 외에 뭔가 이제 그 키포인트라든지 네. 핵심적인 기능이 프로에만 또 들어간다면 네. 그건 모르는 일이다. 네. 되게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아요. 아마 진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프로가 당연히 더 좋다는 건 알지만 내가 원하는 용량으로 구입하려면 거의 한 200만 원 근처까지 줘야 되는데 사실 그게 엄청 부담스러운 가격이잖아요. 뭐 할부로 해도 부담스러운 가격이라서 일반형을 살까 프로를 살까 많이 고민하실 텐데 저희 이제 전자기기 좋아하시는 PD님의 의견을 또 이렇게 이제 좀 들려드렸고 과연 아이폰 16 시리즈가 나왔을 때 저희 PD님은 어떠한 핸드폰으로 바꾸실 건지 그리고 만약 일반형을 구입하시면 적응을 계속 하실 것인가 아니면 다시 프로로 갈 것인가 그것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네, 다음에 저희 아이폰 16이 나왔을 때 저희 PD님이 일반형을 구입할 건지 프로로 구입할 건지 그거를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일반형을 구입했다가 프로로 만약에 넘어간다 그럼 그때 다시 한 번 더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